자, 그럼 오늘 본문 먼저 세 번 들어보시죠. Had they paid any attention to her at all, they'd have realized she was a rather extraordinary child. Had they paid any attention to her at all, they'd have realized she was a rather extraordinary child. Had they paid any attention to her at all, they'd have realized she was a rather extraordinary child. 이거 연음을 이따가 봐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구조적으로도 조금 독특할 거예요. Had they paid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they would have PP 형태가 나와서 would have PP 과거 가정법입니다. 과거 가정법. 근데 if they had paid any attention 이렇게 안 하고 had they paid 이런 식으로 도치를 해가지고 좀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ad they paid any attention to at all. 그 다음에 any, attention 앞에 any까지 붙이고 at all까지 붙여가지고 관심을 진짜 조금도 안 준 거죠. 그래서 그녀의 딸한테 마틸다죠. 마틸다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을 줬다면은 they realized she was a rather extraordinary child. 정말 특별한 아이라는 걸, 꽤 특별한 아이, 정말 굉장히 특별한 아이라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 가정법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attention 앞에 이렇게 any가 붙어 있는 걸 보면서 pay careful attention to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attention 앞에 약간 다양한 부사들을 넣어볼 수가 있어요. any attention 하면 조금의 관심 약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undivided attention, sustained attention, intense attention, full attention, close attention 이렇게 다양하게 attention 앞에 형용사 붙여볼 수 있다라는 걸 표현을 좀 풍부하게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if절이거든요. if절. 일단 if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바로 if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말 그대로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If the weather gets too hot. 여기서 gets too hot. 이제 이 구조 보이시죠? get 다음에 형용사 왔을 때 상태의 변화음이 만약에 the weather gets too hot. 날씨가 너무 좋아지면은 it's not good for all people's well-being. 나이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어른들의 건강에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워지는 이 조건이 충족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조건절은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all people이라는 단어가 요즘 약간 이제 나이라든가 뭐 성별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언어 선택에 대해서 좀 조심하는 시대잖아요. all people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은 민감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표현을 몇 개 이제 밑에 적어놨거든요. elderly individuals는 뭐 seniors, senior citizens 이런 거 적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또 다른 예시로 if you study hard 너 공부 열심히 하면 you'll be likely to pass the test. 여기서 likely는 어떤 높은 가능성, 굉장히 high possibility에서 얘기할 때 사용을 하고 굉장히 높은 가능성. 그리고 형태적으로 be likely to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likely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거랑 굉장히 비슷했던 구조가 바로 be able to도 be able to도 이렇게 able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be able to 이런 식으로 썼어야 됐었고요. 그래서 able을 활용하는 방식처럼 be likely to도 비동사 형태를 다양하게 바꿔서 비동사 투부정사 뒤 동명사로도 바꿀 수 있고 혹은 형용사가 그냥 오는 자리에서도 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응용해 볼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무모하는 경향이 있다 단순히 이렇게 해석으로 가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영어 그 자체로 접근하는 공부 방법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훈련도 같이 해야 돼요. 당연히 한국 사람이고 한국어 먼저 떠오르니까 그걸 영어로 어떻게 만들까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냥 영어 그 자체로 말하는 훈련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런 말들을 좀 써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한국어를 떠올리지 않아도 그냥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말하고 싶을 때 굉장히 높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likely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you'll be likely to pass the test. 구조적으로 잘 이게 익숙해지고 너 시험 통과할 수 있을 거야. 너 시험 통과할 거야. 너 공부 열심히 하잖아. 너 시험 통과할 거야. 이렇게 좀 강한 가능성, 확신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겠죠. 높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이 나와서 이제 가능성에 대한 부사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probably나 possibly나 어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 정도는 사실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likely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expected to happen 막 일어날 걸로 기대될 정도고 probably나 possibly는 말 그대로 한국어로 아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국어로도 너 공부 열심히 하잖아? 그럼 너 아마 통과할 수 있을 거야. 이건 꽤 높은 가능성. 그래도 너 아마 통과할 수 있을 거면 꽤 그럴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아마 통과할 수 있을 거야. 딱 요 정도로 얘기하면은 이건 아까보다는 좀 덜 확신에 찬 그죠? 그 아마의 정도가 다르잖아. probably도 마찬가지야. If you study hard, you'll probably pass the test. 너 공부 열심히 하면 통과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다만 이거 구조적으로 be likely to랑 다르죠. probably 자체는 부사기 때문에 you'll probably pass 하고
will 다음에 동사가 바로 오고 그 사이에 쏙 부사가 들어가 주셔야 돼. 그래도 이것도 반복적으로 의식하면서 연습해야 입에 you probably pass the test. 이게 딱 이거예요. possibly pass the test. 이게 딱 입에 익으려면 이거 의식하고 반복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조건 if 말고 가정법 i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가 현재 가정법이 있고요. 과거 가정법, 과거랑 현재를 믹스한 게 있어요. 과거 가정법 같은 경우에 지금 본문에 있는 거죠. 그녀한테 관심을 조금이라도 과거에 줬다면 그때 걔네들이 깨달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과거와 현재가 믹스된 건 예를 들어서 had they paid any attention to it all 그녀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을 줬다면 they'd get along now. 그들 지금 좀 친하게 지내고 있을 거야. 친하게 지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과거에 이랬다면 현재 이럴 거야 하는 과거 현재 믹스 버전이 있고요. 이 3번과 4번은 근데 오늘은 안 할 거야. 이건 나중에 일단 현재 가정법부터 내게 돼야 되는데 현재 가정법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입 밖으로 내보려고 그러면 해석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입 밖으로 내는 게 힘들기 때문에 현재 가정법에 대한 예문을 좀 만들어 놨어요. If I won the lottery, I'll travel around the world. 나 복권 당첨되면은 세계를 일주할 거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할 거야. 이 I would travel, 이 travel 자체가 이제 의문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travel. travel의 의문사로 바뀌면 what이 되겠죠. 그래서 what이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would도 같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동사 자리가 비어주면 그걸 do로 메꿔줘야 돼. 그래서 what would you do? What would you do if? What would you do if? 하게 되면 그래서 가정법의 질문을 하게 되는 거. What would you do if you won the lotter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 의문문의 형태와 평서문의 형태를 그대로 바꿀 수 있어야 돼. 편하게. 그게 머릿속으로 구조적으로 딱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What would you do if? 가정법 질문하니까 옛날에 What it is like의 구조에서 확장시켜가지고 What would it be like if? 어떨 것 같아? 라는 가정법. What would it be like if you could teleport anywhere you want. 네가 갈 수 있는 곳 어디든지 순간이동할 수 있다면 what would it be like? 어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질문할 땐 what would it be like?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what it is like 해서 확장시켜서 what would it be like까지 갔었는데 그 어떤 식으로 확장해 갔는지 what it is like 한번 다시 복습해 보면서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그러면 다른 예문들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연습해 보셔도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 이제 Where would you go? What 대신에 where would you go? 어디 갈 거야? If you could teleport anywhere you want. 이런 식으로 의문사 자체를 what 대신에 where로 바꿔가지고 해볼 수도 있겠죠. 대신 where이 되면 부사기 때문에 뒤에 형태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What would you do 같은 경우는 do 뒤에 목적어가 비어있는 꼴이 되죠. what 자체가 이제 명사 역할을 하니까 원래 본문에서 근데 where would you go 같은 경우에는 where 자체가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I go to America 해서 to America라는 이 장소의 부사가 where이 돼서 의문문을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where would you go 하니까 go 뒤에 이 자동사 뒤에 비어있는 꼴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형태의 차이점이 조금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말이 엄청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 간단하게 끝났고요. 이제 연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연음적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쉐도잉 편하게 할 수 있게 빠르게 잡을 거예요. had they 그래서 여기도 had they 여기 너무 had they 너무 딱 스탑하지 마시고 had they 거의 연결되는 느낌으로 had they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좋아요. paid any 여기서 플랩이 일어나고 있죠. paid any attention to at all 여기서는 at all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to her 할 때도 to her 너무 강하게 her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to at all. They'd realize would have pp에 대해서 발음하는 거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까요? would have 이렇게 발음한다고. 근데 이건 축약형이니까 would have 할 필요 없이 they would have가 아니라 they'd have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they'd realize She was a rather extraordinary child. She was a rather에서 강조가 좀 들어가네요. Extraordinary child 같은 경우는 발음교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Had they paid any attention to her at all, they'd have realized she was a rather extraordinary child. Had they paid any attention to her at all, they'd have realized she was a rather extraordinary child. Had they paid any attention to her at all, they'd have realized she was a rather extraordinary child.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세트가 딱 끝난 거예요. 근데 한 세트 끝났는데 벌써 시간이 엄청 지났네요. They named her Matilda. You're supposed to eat the spinach. Ugh. They named her Matilda. You're supposed to eat the spinach. Ugh. They named her Matilda. You're supposed to eat the spinach. Ugh.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spinach 하게 되면은 이제 시금치고요. 그 다음에 named her Matilda라는 이름을 지어줬대요. named 한 다음에
her이라는 목적어고 마틸다라는 목적어가 하나 더 왔죠. 그래서 그녀에게 마틸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이렇게 하는 사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사형식도 막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뭐 해줄 수 있는 형식으로 의미가 구성될 수 있으면 사형식이 다 돼요. 누구한테 뭐를 주다, 누구한테 뭐를 말해주다, 누구한테 뭐를 물어보다, 누구한테 뭐를 만들어주다, 누구한테 뭐를 사주다, get by, 뭐 다, 누구한테 뭐를 가져다 주다, bring, 뭐 다 되거든요. 그냥 누구한테 뭐를 돈을 빌려주다, lend some money, 돈 빌려주다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열린 자세가 필요해요. 다만 의미가 어떻게 구성된다? 90% 이상은 거의 대부분은 완전히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통일시켜 놓으면 편하니까 그래도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구조로 쓸 수 있으면 사형식의 의미로 웬만하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y named her Matilda, 그녀에게 마틸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 있으니까 이게 사형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다. 그래서 name이라는 명사는 좀 쉬우니까 이름 짓다 혹은 이름을 부르다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 짓다, 이름을 부르다의 name을 몇 개의 예문을 만들어 놨어요. They named their baby Emily. 그녀 아기를 에밀리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이름을 주다 할 때 give도 쓰거든요. 그래서 they gave her baby the name Emily. 이때의 name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고 있는 명사형 name이겠죠. 이건 실제로 제가 어제 이제 친구들 잠깐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하다가 했던 말인데 I'm trying to name the membership grades on my YouTube channel. Any ideas? 그래서 제가 이제 멤버십을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 등급을 설정을 하나 했거든요. 한 등급. 그래서 멤버십 이름을 뭐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Speak Up English로 했습니다. Speak Up English. 그래서 제 멤버십 이름은 Speak Up English고요. 이제 여러분들 멤버십을 가입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더 열심히 막 시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사형식 구조일 때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다. 나중에 이제 give라든가 tell이라든가 그렇게 사형식으로 잘 쓰이는 많은 동사들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열린 자세로 볼 수 있게 여기서 워밍업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be supposed to, be supposed to. 이거는 약간 이제 사회적인 어떤 기대나 규칙, 의무, 혹은 적절한 행동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be supposed to를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자동차 사고 난 걸, 큰 사고가 난 걸 봤어요. 그때 oh my god, what am I supposed to do?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패닉 돼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What am I supposed to do? 어떻게 해야 되지? What am I supposed to do?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you're not supposed to be late. 너 늦으면 안 되지. 너 늦으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 회사의 규칙일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사람들 간의 약속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회적인 규범일 수도 있고 그런 느낌으로 you're not supposed to be late.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의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늦지 않아야 되는 어떤 의무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have to가 무조건 의무다 이렇게 꼭 보실 필요는 없어요. have to 같은 경우는 진짜 막 strong obligation, 막 진짜 강한 의무, 진짜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진짜 강한 의무를 나타낸다면 you're supposed to be late. 이 정도의 의무. 예를 들어서 이제 학원 같은 데 딱 갔을 때 들어오실 때 신발 벗으셔야 돼요. 신발 벗으셔야 돼요 할 때 이것도 어느 정도 약간 의무잖아요. 그쵸? 그 학원의 규칙이고 지켜야 될 작은 의무가 될 수 있는데 you're supposed to take off your shoes before entering. 들어오기 전에 신발 벗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you have to take off 하게 되면 이제 약간 좀 셀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교해서 should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떤 조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조언이나 어떤 recommendation, 추천 이런 조언 그런 느낌이 들어가서 개인적인 의견 같은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should 이 의미로 should 나오면 좀 더 보기로 하고요. 또 예문 be supposed to 예문은 한두 개만 더 보면은 I have 2 jobs offers job 2개 offer 받았는데 하나는 돈을 많이 주고 but the other align 나란히 가다 함께 가다 약간 그래서 예전에 했었죠. It seemed like our schedule never aligned 해가지고 우리 스케줄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했던 예문 기억하실 거예요. 뭔가 the other 다른 것들은 aligns better with my passion. 나의 패션과 이제 같이 나란히 간다라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겠죠.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What am I supposed to do?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건 이제 좀 어떤 조언 같은 걸 구할 때 What am I supposed to do?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You're not supposed to park in this spot. 너 저기에 주차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사회적인 기대나 규칙, 의무 같은 거 그리고 적절한 행동 이런 걸 표현할 때 be supposed to 하시면 됩니다. 연음적으로 여기선 크게 어려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They named her Matilda. 그래서 이거 named her. They named her. 이렇게 가요. named her. 근데 제가 발음 과외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 너무 다 풀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They named her. You're supposed to eat the spinach. You're supposed to eat the spinach. 이거 리듬만 좀 잘 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You're supposed to eat the spinach. They named her Matilda.
You're supposed to eat the spinach. They named her Matilda. You're supposed to eat the spinach. They named her Matilda. You're supposed to eat the spinach. 네, 오늘 마지막 문장입니다. By the time she was 2, Matilda had learned what most people learn in their early 30s. By the time she was 2, Matilda had learned what most people learn in their early 30s. By the time she was 2, Matilda had learned what most people learn in their early 30s. Matilda had learned what most people learn in their early 30s. Matilda had learned what most people learn in their early 30s. 마틸다가 배웠대요. What most people learn.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운 거. 이 What most people learn 이 구조 이제 2편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영어 내 만들기 앞에서 2편이랑 거기서 5편이랑 이렇게 명사절 했었는데 What most people learn. Most people learn. 그래서 평서문 형태는 원래 형태는 Most people learn something. 뭔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learn something 뭔가를 배운다 해서 what이 탁 앞으로 빠져나오면서 의문문으로 바꾸자고 하면은 What do most people learn? What do most people learn? 이런 식으로 주어가 you가 아니어도 다른 주어여도 이렇게 의문문을 바꿔보면 입에 생각보다 안 읽는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어색할 거예요. 반복을 진짜 많이 해주셔요. 다양한 주어로도. 그래서 What do most people learn?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배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배워? 라는 의문문이지만 이걸 이제 명사절로 바꿔가지고 What must people 그냥 이제 원래 평서문 상태에서 그 앞에 something 부분만 what으로 바뀌어 앞으로 툭 나면 이제 명사절이 되는 거죠. What must people learn?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는 것을 in their early 30, 그들의 30대 초반에 대부분의 배우는 것을 Matilda had learned, 배웠대요. By the time she was 2, 그녀가 2살이 되기까지. 그게 뭐냐면 how to take care of herself. 그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굉장하죠. 2살 때.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by는 옛날 우리 수단에 대한 by에서 by bus, by train, 뭐 by bike 아니면 by ing 꼴도 그 수단에서 결국 나오는 거죠. By reading out loud 크게 말하면서 you can practice your pronunciation 너 발음 연습할 수 있어. 이 예문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수단이고 이때는 어떤 시간에 대한 by인데요. 특히 언급한 시간 전에 그 before that time의 느낌이 좀 있어요. By the time she was 2 그러니까 그녀가 2살이 되기 전에 그래서 딱 그 언급한 그 시점 전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I have to finish my work by tomorrow. 그래서 내가 언급한 시간 어디죠? Tomorrow. 내일까지 나 have to finish my work. 나 일 끝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If I let you go right now. 내가 너 만약에 지금 내보내주면 Are you sure you'll still clean your room by the end of the day? 방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방 청소하고 나가 그랬더니 나 나갔다 오면은 집 청소 깨끗이 할게 오늘 내로 깨끗이 할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엄마가 좀 마음이 또 약해져가지고 If I let you go now, are you sure you'll still clean your room by the end of the da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By the end of the day, 그렇죠? End of the day. 날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어떤 그 시점 아무 때다 상관이 없긴 해요. 사실 그 시점 전이라는 의미, before that time 그 느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still 같은 걸 집어넣으면서 you'll still clean your room. 여전히를 굳이 억지로 꾸역꾸역 넣어서 너 여전히 확실한 거 맞지? 이거잖아요. 너 여전히 확실한 거 맞지?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어로 진짜 너 여전히 확실한 거 맞지? 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렇게 막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어감적으로 탁 이렇게 받아들여주면은 좀 더 풍부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Are you sure you'll still clean your room? 너 확실히 너 청소하는 거 맞지? 이렇게 딱 강조를 하는 거야. By the end of the day, 날 끝나기 전에 I didn't study at all by the age of 18. 첫 영상에서 제 영어 점수 보여드렸죠? 9등급. 원래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가 안 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긴 했는데 여하튼 I didn't study at all by the age of 18. 그래서 이제 어떤 나이까지라고 이제 표현할 때 by age 18 이렇게도 하고요. by the age of 18도 해줘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간단하게 봐주셔야 될 게 30대 초반 in their early 30s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20대 후반 하게 되면 in my late 20s가 되겠죠. in my late 20s 그의 40대 중반 하게 되면 in his mid 40s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반은 mid 붙이고 40s 해주시면 되고 후반은 late.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주어의 소유격을 넣어가지고 그 대상의 소유격 표현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표현해 준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I realized how important health is in my late 20s. 제 20대 후반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제 제 일화고요. 제가 그때 사업하다가 좀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그때 몸이 되게 많이 망가졌어요. 먹는 것도 과식도 되게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가 스트레스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금보다 20kg가 더 나갔었던 때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 건강이 많이 악화가 돼서 이제 막 무릎도 안 좋고 소목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막 대사 건강도 안 좋고 막 이런 상태라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몇 년을 제가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I realized 깨달았다 how important health is in my late 20s.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how important health is 이 구조도 명사절이거든요. How important health is. Health is important. Health is important. Health 건강은 중요하다. 그 important을 이제 how important 얼마나 중요한데 라고 이제 의문사를 바꿔가지고 how important is health. How important is health.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단순히 의문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 근데 이게 입에 안 익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어가 다양할 때도 이렇게 의문 평선 바꾸면서 입에 익혀주셔야 돼요. 이걸 명사절로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How important health is. How important health is.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in my late 20s 20대 후반에 I realized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거고 저번에 이거 참고로 realize 비슷하게 이제 I recognize 했었잖아요. I recognize 1번 기본 뜻은 그 누군가를 알아보는 거였지만 이제 그 본문에서 썼던 recognize의 의미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 그 가치를 이해하고 뭐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이런 뜻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I recognize how important health is.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 이해해서 깨달아서 인지해서 비슷하게 바꿔서 써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 2번 뜻일 때예요. 그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By the time she was 2, By the time she was 2. By the time she was 2. 그래서 time, 2에서 살짝 올라가네요. 그죠? By the time she was 2. 이런 음정 같은 것도 따라하면서 최대한 이 감정을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해 주시는 게 좋아요. Matilda had learned what Had learned, Matilda had learned. 이 D 발음은 살짝 내주네, 그렇죠? Matilda had learned what 근데 had learned. 근데 이걸 으까지 빠지면 안 돼요. 그냥 가볍게 Matilda had learned Matilda had learned what most people learned 그리고 여기서 D는 그냥 stop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Matilda had learned 할 때는 가볍게 D를 가볍게 터뜨려주고요. Matilda had learned what most people What learned. most people 여기서도 what most people what이 아니라 what most 뒤쪽에서 잘 잡아주셔야 돼요. 소리를 what most. Matilda had learned what most people learn in their early 30s. Most people learn in their early 30s. 나머지는 이제 발음 연습을 해야 할 수 있는 거고 또 By the time she was 2, Matilda had learned what most people learn in their early 30s. By the time she was 2, Matilda had learned what most people learn in their early 30s. By the time she was 2, Matilda had learned what most people learn in their early 30s.